솔직히 회사 1년 딱 다녀보면 알잖아요. 내가 임원 달 수 있겠구나 아니구나. 내가 한계가 딱 정해져 있구나. 딱 감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월급도 솔직히 알잖아요. 그 뻔한 월급에 그 일 뭐 똑같이 하시려면 이 영상 나가셔도 돼요. 말은 뭐 건물주 하면서 어떻게 건물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건물주가 되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대기업 뭐 9년 정도 다녔지만 그냥 똑같았어요. 결혼하고 아기 생기고 하니까 정신이 완전 확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신 차릴 뿐만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건물 5개 짓고 있는 황금돼지 송양원입니다. 제가 사실 뭐 작년 초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육아휴직 중이긴 합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건물을 뭐 한 3, 4개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직을 했는데 제게 찾아오는 분들이 뭐 건물 어떻게 짓는 거예요? 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야 너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너 어떻게 했어? 약간 그런 동질감에서 오는 그런 의문,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노하우로 이제 많이 강의를 했었고, 지금까지 그런 평범한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건물주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1년 반 동안 강의하면서 정확히 616명을 수강생으로 배출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이미 건물주가 되었거나 되고 있는 분이 약 50명에서 60명 정도, 딱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건물주로 거듭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상위 10%에 들어서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물주에 대한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강남에 막 몇백억짜리, 연예인들이 막 몇십억짜리 샀다. 솔직히 월급 뭐 몇백만 원 모아가지고 뭐 1억 모으기도 빡센데 몇십억짜리 이렇게 막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작은 건물도 어쨌든 건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 목표를 이루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건물도 건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좀 사고 그걸로 좀 불려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작은 건물주,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 솔직히 여러분들 작은 건물 하면은 뭐 좀 무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건물이냐, 그냥 집이지,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작은 건물이라 하면은 뭐 규모도 있지만 좀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지역이 안 좋거나, 그래서 나 건물주야 어디 했는데 저기 어디 뭐 구석에 하면은 본인은 그것도 없으면서 약간 무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는 분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큰 걸 하니까, 정말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내 예산에 맞는 좀 안 좋은 지역이나 입지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생각 솔직히 하셨잖아요. 자산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과 부채를 더한 걸 이제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좀 거지니까 자기 자본은 거의 없잖아요. 부채만 많은데 뭐 자산 몇억 몇십억 하는 사람들 솔직히 유튜브에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좀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채 빼고 자기 자본 요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건물주가 되는 분들, 그 10%에 속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안 가리고 자산의 규모로 따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내가 이 건물 지은 다음에 매각을 해가지고 온전히 자기 자본을 불려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사실은 건물을 매각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돼서 애초에 건물주가 못 되는 거야. 건물 지어가지고 매각을 해서 내가 5억이었는데 한 7억, 8억으로 이렇게 불려서 내 돈, 이렇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매각이 안 되면 어쩌지? 이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못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벨로퍼, 시행, 이런 거는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인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처음부터 막 내가 시행을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솔직히 쉽진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거를 지어서 임대 수익도 얻어보고 나중에 매각도 해보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대출 끼고 건물 사면 막 이자가 얼마야, 약간 그렇게 겁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이랑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라는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또 자산에 재투자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이제 마인드를 좀 가져야지, 이거를 소비를 한다거나 이것만 안 하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작은 건물부터 큰 건물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요. 웬 또 뭐 비즈니스야, 비행기 비즈니스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들은 투자를 생각을 해. 투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직장을 벗어나려면 투자를 발판 삼아서 결국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가장 사업처럼 할 수 있는 게 디벨로퍼고 신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경험을 하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에서 전업, 디벨로퍼로서 이제 이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냥 단순 임대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직접 입혀본다라든가,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일부 아는 수강생분들은 건물을 짓는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블로그에 쓰기도 해요. 이제 뭐 전자책을 편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뭐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투자, 부동산, 신축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를, 직장인에서 벗어나서 사업가 마인드를 좀 탑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갖추신 분, 그런 분들이 결국에 건물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평범한 직장인인데 상위 10%에서 작게라도 건물주로 시작하는 분들의 공통점 3가지. 첫 번째는 처음부터 크게 생각 안 하고 작은 건물부터 시작을 한다. 두 번째는 자산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부채를 끼든 아니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끼더라도 일단은 자산의 크기를 좀 키워가지고, 다만 내가 공부를 해서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키워야겠죠. 그래서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데 일단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3번째는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적인 관점과 그런 마인드를 탑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축도 솔직히 한 달에 50만 원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시드가 어느 정도 모였다라고 하면은 꼭 신축이 아니어도 좋아요. 경매를 해도 좋고 뭐 갭투자 해도 좋으니까 일단 좀 공부를 하시고 하나라도 움직이면서, 언젠가는 다들 건물주가 되는 걸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큰 건물주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작게 일단 계속 꾸준히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강남의 큰 건물을 갖는 날이 꼭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